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그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옛적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겨울이 되면 매서운 북풍이 산허리를 휘감고 돌아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척박한 땅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순박한 농부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고 있는 박서방은 누구보다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비단결같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라곤 구멍 숭숭 뚫린 낡은 옷 몇 벌과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낡은 집 한 채뿐이었으나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밟지 못할 만큼 여린 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떨어져 있었는데 지붕의 이초는 썩어 문드러져 검게 변해 있었고 흙담은 곳곳이 무너져 내려 찬바람이 방 안으로 제 집 드나들듯 들어왔습니다. 겨울밤이면 문풍지가 윙윙거리며 우는 소리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지만 박서방은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묵묵히 탁감을 주워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곤 했습니다. 비록 배를 쌓는 날이 먹는 날보다 많았을지언정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 애썼고 다리가 부러진 까치나 굶주린 들고양이들을 보면 자신의 밥을 덜어내어줄 정도로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봄에 심을 씨앗을 사기 위해 겨우내 품을 팔아 모은 엽전 몇 텀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며칠 동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지만 내년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씨앗을 구해야 했기에 그는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길을 나섰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는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인적 드문 산길에는 박서방의 거친 숨소리와 뽀드득거리는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무명옷 사이로 칼날 같은 바람이 파고들었지만 뱃속 깊은 곳에 갈무리한 희망 덕분에 그는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읍내 장터는 설 대목을 앞두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흥정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집 앞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화려한 비단이나 맛있는 음식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로지 씨앗 가게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 엽전들은 그가 지난 1년 동안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기에 그는 혹여나 소매치기라도 당할까봐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조심스럽게 인파 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씨앗 가게로 가는 길목, 가축을 파는 시장 한 구석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박서방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니 덩치 큰 장사꾼 하나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조그만 생명체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구경하고 있는 그 중심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새끼 돼지 한 마리가 흙바닥에 처박힌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는 여느 건강한 돼지들처럼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것이 아니라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온몸에는 옴이 올라 털이 빠지고 진물이 흐르는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꾼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표정으로 돼지의 옆구리를 발로 툭툭 차며 소리쳤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아침부터 이런 병든 놈이 내 눈에 띄다니 누가 이런 걸 돈 주고 사겠어? 갖다 버리려 해도 힘만 들고 장사꾼의 거친 발길질에 새끼 돼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저 끙끙거리는 신음소리만 내뱉으며 몸을 더욱 웅크릴 뿐이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구경꾼들은 코를 막으며 저런 건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겠네. 병이 오물라. 가까이 가지 마세. 춤지, 불쌍하기도 하지. 곧 죽겠구만 하며 한마디씩 거들고는 혀를 차며 지나쳐갔습니다. 박서방은 그 처참한 광경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인파를 헤치고 맨 앞줄로 나아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새끼 돼지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핏기 없는 회색빛 피부는 여기저기 찢어지고 헐어 있었고 반한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이 안타까운 마음에 몸을 숙여 들여다보는 순간 기적처럼 돼지가 고개를 힘겹게 들어 박서방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젖은 눈망울 속에는 살려달라는 애원과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박서방의 가슴 속에서 쿵 하고 무언가가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고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박서방은 품속에 있는 엽전 꾸러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돈은 내년 봄에 밭에 뿌릴 씨앗을 살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쓰면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고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저 생명을 모른 척하고 돌아선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 목숨이나 짐승 목숨이나 다를 게 무엇인가. 일단 살리고 봐야지. 박서방의 마음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듯한 갈등이 일었지만 결국 따뜻한 심성이 이기적인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엽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박서방의 조용한 부름에 욕을 퍼붓던 장사꾼이 고개를 돌려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을 본 장사꾼은 코웃음을 치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뭐요? 거지 적선할 돈 없으니 썩 꺼지시오. 하지만 박서방은 굴하지 않고 병든 돼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돼지 내가 사겠소. 얼마면 되겠소? 그 말에 장사꾼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까지 눈이 휘둥그레져서 박서방을 쳐다보았습니다. 다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저런다 죽어가는 돼지를 돈 주고 살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사꾼은 잠시 어리둥절해 하더니 이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참 별난 양반 다 보겠네. 저걸 사시겠다? 네 참. 오늘 일진이 사납다 했더니 귀인을 만났구만. 원래는 비싼 놈이지만 상태가 이러니 그냥 헐값에 넘기리다. 가진 돈 다 내놓으시오. 장사꾼은 박서방이 손에 쥐고 있던 엽전 꾸러미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씨앗 값보다는 턱없이 적은 돈이었지만 장사꾼에게는 처치 곤란한 쓰레기를 치우고 공돈까지 생기는 횡재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서방은 빈손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묘하게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서방은 장사꾼이 던져주다시피 한 새끼 돼지를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꽁꽁 얼어붙은 돼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녀린 심장 박동만이 겨우 생명이 붙어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속옷의 앞돔을 풀어 돼지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누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돌았나 봐. 씨앗 살 돈으로 병든 돼지를 사다니. 올해 농사는 다 지었군. 저러니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지라며 수군거렸지만 박서방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춥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땅거미가 내려앉은 산길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해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지만 박서방은 품 안에 안긴 돼지가 혹여나 찬바람에 다칠까봐 등을 굽히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아가야. 집에 가면 따뜻한 아랫목이 있단다. 거기서 푹 쉬면 금방 나을 거야. 그는 마치 어린 자식을 달래듯 끊임없이 돼지에게 말을 건네며 험한 산길을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뒤였습니다. 박서방은 서둘러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냉기가 가득한 방이었지만 밖보다는 훨씬 아늑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껴 썼을 택감이었지만 오늘은 아낌없이 나무를 넣고 불을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방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자 그는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헌 옷가지를 겹겹이 깔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돼지를 뉘었습니다. 돼지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자 굳었던 몸을 조금씩 펴며 편안한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부엌으로 나가 쌀독을 열어보았습니다. 바닥이 훤히 드러난 쌀독에는 쌀알이 몇 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푹 내쉬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남은 쌀을 몽땅 털어 묽은 미음을 끓였습니다. 자신이 먹을 저녁밥이었지만 지금은 병든 돼지에게 먹이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걸 좀 먹어보렴. 그래야 기운을 차리지. 그는 미음을 숟가락으로 떠서 돼지의 입가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먹을 힘조차 없어 보이던 돼지가 미음 맛을 보더니 본능적으로 입을 오물거리며 조금씩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박서방의 얼굴에는 그제야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씨앗쌀도는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냈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그는 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제 내 식구다. 이름이 있어야겠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주라고 복돼지라고 부르마. 부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복돼지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따뜻한 아랫목에서 새근사근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도 떨어졌고 봄 농사 준비도 막막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비웃음을 살 것이 뻔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유지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최 부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또 무슨 트집을 잡아 괴롭힐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평소에도 가난한 박서방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틈만 나면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이었기에 박서방의 걱정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밖에서는 거센 바람 소리가 창문을 덜컹거리게 했지만 박서방은 잠든 복돼지 옆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아궁이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수시로 나가 장작을 더 넣었고 돼지가 혹시나 열이 오르지는 않는지 춥지는 않은지 밤새 살폈습니다. 자신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는 물 한 사발로 허기를 달래며 오직 돼지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촛불이 가물거리며 타들어가는 동안 박서방은 복돼지의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바람이 조금 잦아들고 동창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피곤함에 지쳐 깜빡 잠이 들었다가 돼지가 뒤척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다행히 복돼지는 어제보다 한결 편안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갈비뼈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박서방에게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허리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어와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습니다. 마당에는 밤사이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고 세상은 온통 은백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마당으로 나가 눈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내가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어떻게든 살 길이 생기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마당 한구석에 있는 낡은 헛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복돼지가 좀 더 건강해지면 저 헛간을 고쳐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찾아올 사람이 없기에 박서방은 의아해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살인문 너머로 갓을 삐딱하게 쓴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성격 고약하기로 소문난 최 부자의 집사였습니다. 집사는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마당을 쓱 훑어보더니 박서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주인 어른께서 자네가 어제 장터에서 이상한 걸 주워왔다는 소문을 들으셨네. 그게 사실인가? 박서방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든 손에 힘을 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예, 장터에서 불쌍한 돼지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만. 집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병든 짐승까지 거두다니. 주인 어른께서 혹여나 그 병든 짐승 때문에 마을에 역병이라도 돌까봐 걱정이 태산이시네. 당장 갖다 버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할하셨네. 집사는 으름장을 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안이 가버렸습니다. 박서방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집사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살려놓은 생명을 다시 버리라니 그것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복돼지를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저 작은 생명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굶을지언정 복돼지를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지만 마음속의 근심은 쌓인 눈보다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서방네 집 앞을 지나가며 기웃거렸습니다. 개중에는 호기심에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혀를 차며 박서방의 미련함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묵묵히 헛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벽을 진흙으로 메우고 지붕에 새짚을 얹으며 복돼지가 지낼 공간을 마련하는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거친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박서방의 간절한 기도이자 투쟁이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박서방이 병든 돼지를 데려와 자식처럼 돌본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면서도 사랑방에 모여 새끼를 꼬면서도 온통 박서방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개중에는 박서방의 착한 심성을 칭찬하는 이도 덜어 있었으나 대부분은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짐승을 거두는 미련함을 탓하거나 혹여나 그 병든 돼지에게서 나쁜 병균이 오마 마을 전체에 역병이라도 돌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박서방의 집 쪽으로는 고개조차 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에서 가장 위세가 등등한 최 부자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박서방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 부자는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지팡이로 서방네 살인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낡은 살인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고 방 안에서 복돼지를 돌보던 박서방은 화들짝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최 부자는 박서방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자네가 기어이 사다를 내려고 작정을 했구만. 그 흉측한 짐승을 당장 내다 버리지 못해? 재수 옴붙게 어디서 그런 걸 마을로 들여와. 박서방은 최 부자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 돼지는 비록 병이 들었지만 엄연한 생명입니다. 제가 정성껏 돌보면 금방 나을 것입니다. 제발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박서방의 간곡한 부탁에도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침을 깬 뱉었습니다.
짐승 새끼 하나 때문에 온 마을을 위험에 빠뜨리겠다고? 만약 내 집 소들이 그놈 때문에 병이라도 걸리면 자네가 책임질 텐가? 당장 갖다 버리지 않으면 내 하인들을 시켜 강제로 끌어낼 테니 그리 알게. 최 부자는 으름장을 놓고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최 부자가 다녀간 뒤 박서방의 근심은 태산처럼 커졌습니다. 최 부자의 성격상 빈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끙끙 앓고 있는 복돼지를 보면 차마 밖으로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복돼지는 며칠째 열이 펄펄 끓어올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차가운 물수건으로 돼지의 몸을 밤새도록 닦아주며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내가 힘이 없어 너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는구나.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다오. 제발 살아만 다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복돼지는 이제 물 한 모금조차 넘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몸에 난 상처에서는 고름이 계속 흘러나와 방 안에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옷을 찢어 고름을 닦아내고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발라주었지만 차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쌀독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어 박서방 자신도 며칠째 굶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배고픔과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는 정신력 하나로 버티며 돼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며 기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방 안의 온기도 식어버려 입김이 하얗게 서릴 정도였습니다. 복돼지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괴로워했습니다. 박서방은 아궁이에 넣을 땔감조차 다 떨어져 버린 것을 알고 절망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 돼지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갱겹 저고리만 입은 채 돼지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누어 주어야만 이 작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박서방의 뼈마디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고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지만 그는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돼지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나지막이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어서 나와서 따뜻한 봄햇살 맞으러 가자꾸나. 박서방의 떨리는 노랫소리는 차가운 겨울밤의 정적을 타고 흐릿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기적처럼 박서방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는지 복돼지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복돼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복돼지는 어젯밤에 고비를 넘겼는지 한결 편안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물밖에 없었지만 그는 물을 끓여 따뜻하게 만든 뒤 돼지의 입에 조금씩 적셔주었습니다. 자신은 타는 목마름을 찬물로 달래며 오직 돼지가 기운을 차리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박서방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서방이 굶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그 집 문을 열어보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병든 돼지 탓에 흉한 일이 생길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 사는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박서방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소 말수가 적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기로 유명했지만 마을의 대소사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박서방네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마당은 눈이 치워지지 않아 엉망이었고 집안은 인기척 없이 고요했습니다. 할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방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한방 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서방은 패쑥해진 얼굴로 돼지 옆에 쓰러지듯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여전히 비쩍 마른 돼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본 박서방은 놀라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께서 누추한 곳에 어인 일이십니까? 할머니는 혀를 빙승 차며 방 안으로 들어와 박서방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을 보았나. 제 몸이 불덩이인데 짐승 걱정만 하고 있었구나. 할머니는 품 안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박서방에게 내밀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먹게. 산 사람은 살아야지. 박서방은 염치불구하고 주먹밥을 허겁지겁 베어 물었습니다. 며칠 만에 넘어가는 곡기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그는 주먹밥 하나를 반으로 쪼개어 으깬 뒤 돼지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방, 자네는 어찌하여 사람들이 다 피하는 저 병든 짐승을 그토록 애지중지하는가? 남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리지 않던가? 박서방은 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짐승이나 사람이나 목숨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까? 저 녀석이 저를 쳐다보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이 녀석은 죽습니다. 비록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제 정성으로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박서방의 진심 어린 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지. 자네의 그 갸륵한 마음이 언젠가는 하늘에 닿을 걸세. 짐승도 은혜를 아는 법이니 부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거두어 주게나.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박서방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간 뒤 박서방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 뿌리와 나무 껍질을 캐왔습니다. 그것을 삶아 자신은 국물만 마시고 건더기는 부드럽게 으깨어 돼지에게 먹였습니다. 밤이면 돼지를 안고 자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고 낮이면 돼지의 몸을 주물러주며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계절은 겨울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박서방의 집 마당에 쌓였던 눈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극정성이 통한 것인지 복돼지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서방이 여느 때처럼 돼지의 몸을 닦아주려는데 진물이 흐르던 상처들이 딱지가 앉아 꼬들꼬들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털이 빠져 흉측했던 피부 위로 보송보송한 새털이 조금씩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돼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새살이 돋고 있었습니다. 오 세상에, 복돼지야, 네가 드디어 나으려나 보구나. 박서방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돼지도 기분이 좋은지 꿀꿀거리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복돼지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흐리멍덩했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누워만 있던 녀석이 비틀거리면서도 네 발로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식욕도 왕성해져서 박서방이 주는 나무 껍질, 죽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이 먹을 것을 더욱 줄여가며 돼지에게 먹이를 대주었습니다. 그는 점점 말라가서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좌래졌지만 하루가 다르게 살이 오르는 돼지를 볼 때마다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글쎄 박서방네 그 다 죽어가던 돼지가 살아났다지 뭔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개중에는 호기심에 박서방네 집을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마당에서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새끼 돼지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곧 죽을 것 같던 흉물스러운 짐승이 비록 아직은 작지만
윤기가 흐르는 건강한 돼지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의 헌신적인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퍼부었는데도 보란 듯이 돼지를 살려낸 박서방이 얄미웠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박서방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두고 봐라. 저놈이 언젠가는 실수를 할 게다. 그때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최 부자는 이를 갈며 박서방을 몰아낼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은 그런 최 부자의 검은 속내를 모른 채 오로지 복돼지가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복돼지는 이제 여느 돼지 못지않게 통통하고 건강해졌습니다. 피부는 분홍빛으로 반짝였고 꼬리는 힘차게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돼지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가 신선한 풀을 뜯어 먹이곤 했습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 속에서 박서방과 복돼지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지독했던 가난도 잠시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박서방은 돼지의 등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은 돼지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처럼 풀을 뜯어 먹던 돼지가 갑자기 땅을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더니 특정 장소를 앞발로 마구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서방이 말려도 돼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한참을 땅을 파던 돼지는 무언가를 찾아낸 듯 꿀꿀거리며 박서방을 불렀습니다. 박서방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오래된 산삼 한 뿌리가 묻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산삼이 아니더냐. 박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돼지가 자신을 위해 귀한 약초를 찾아준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서방은 그 산삼을 장에 내다 팔아 쌀과 고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흰 쌀밥을 지어 배불리 먹고 돼지에게도 맛있는 먹이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행운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복돼지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박서방의 진심 어린 사랑과 희생에 감동하여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박서방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돼지가 건강해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계절은 빠르게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밤, 박서방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마당 평상에 누워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돼지도 곁에 누워 새근사근 잠이 들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비록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저 녀석도 제 식구입니다. 부디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잠자던 복돼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허공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불안한 듯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박서방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서방의 가슴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최 부자가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마을에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것일까? 박서방은 복돼지를 헛간으로 들여보내고 조심스럽게 살인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그림자들은 박서방의 운명을 뒤흔들 새로운 사건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밤의 소동은 마을 어귀에 멧돼지가 내려와 밭을 파헤친 일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서방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지자 산과 들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었고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수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박서방 역시 남의 집 일손을 거들어주며 품삯으로 받은 곡식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듬직하게 자란 복돼지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는데 녀석은 이제 송아지만큼이나 덩치가 커져서 보는 사람마다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복돼지는 몸집만 커진 것이 아니라 먹성 또한 대단해졌습니다. 박서방이 구해오는 풀이나 남은 음식으로는 도저히 배를 채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복돼지는 배가 고프다고 보채거나 소란을 피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박서방이 주는 대로 감사히 먹고 주인이 쉴 때는 곁에 조용히 앉아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서방은 그런 돼지가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여 틈만 나면 산으로 올라가 도토리나 닷을 캐다가 먹였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건강하게 자라준 돼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배가 부른 듯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찬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유난히 달이 밝고 둥근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여느 때처럼 복돼지를 위해 헛간에 두툼한 짚을 깔아주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오르내리느라 피곤했던 그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찬란한 황금빛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구름 아래로는 자신이 살던 마을이 굽어 보였고 그의 집 지붕 위에는 서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기분이 좋아서 박서방은 잠결에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 박서방은 헛간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쿵쿵하고 무언가 둔탁한 것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혹시 짐승이라도 침입했나 싶어 그는 서둘러 옷을 걸쳐 입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둑어둑했지만 휘영청 밝은 달빛이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헛간으로 다가갔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은 없었지만 안에서는 복돼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이 헛간 문을 열자 복돼지는 그를 반기며 꿀꿀거렸습니다. 그런데 헛간 바닥을 본 박서방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돼지의 엉덩이 뒤쪽으로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물체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돼지의 배설물이었는데 지독한 냄새가 나기는커녕 은은한 향기가 나는 듯했고 달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호롱불을 가까이 대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둥글고 단단해 보이는 그 물체들은 마치 돌멩이처럼 보였지만 색깔은 누런 황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돼지가 돌을 먹었나? 박서방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누런 덩어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그는 묵직한 무게감에 깜짝 놀랐습니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손목이 시큰할 정도로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덩어리를 들고 마당에 있는 물통으로 가서 씻어보았습니다. 겉에 묻은 이물질이 씻겨나가자 그 물체는 더욱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영롱하게 빛나는 그것은 바로 순도 높은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박서방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황금? 이게 정말 황금이란 말인가? 그는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픔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헛간으로 달려가 바닥에 흩어져 있는 덩어리들을 모두 주워 담았습니다. 대략 10개 남짓 되는 덩어리들은 하나같이 묵직하고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복돼지는 그런 박서방을 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여물을 씹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황금 덩어리들을 치마폭에 싸서 방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지만
틀림없는 황금이었습니다. 그것도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금 덩어리였습니다. 박서방은 그제야 지난밤의 꿈이 예사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병든 돼지를 지극정성으로 살려낸 보답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복돼지야, 네가 정말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서방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황금 덩어리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가난하게만 살아온 그에게 이렇게 큰 재물은 감당하기 힘든 짐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욕심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특히 최 부자가 알게 된다면 당장 달려와 돼지를 빼앗아가고 자신을 해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방바닥의 구들장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그 밑 깊숙한 곳에 항아리를 묻은 뒤 황금 덩어리들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들장을 덮고 흙을 발라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이한 일은 매일 밤 계속되었습니다. 복돼지는 밤마다 황금변을 보았고 박서방은 남들이 잠든 새벽에 몰래 일어나 그것을 수거하여 항아리에 숨겼습니다. 항아리는 금세 황금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박서방은 또 다른 항아리를 묻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에서, 아니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가난한 농부의 행색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남들의 의심을 살까봐 옷도 기워 입고 밥도 거칠게 먹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뚫고 나오는 법이라고. 박서방의 생활에도 알게 모르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먼 읍내 장터에 나가 황금 조각 하나를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으로 쌀과 고기를 사서 밤늦게 몰래 들여와 배불리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그의 얼굴에는 서서히 살이 오르고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니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눈빛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무리 낡은 옷을 입어도 부티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박서방은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들의 눈을 피해 아주 조금씩 티나지 않게 고쳤습니다. 구멍난 지붕을 메우되 겉에는 썩은 짚을 덮어 위장했고 무너진 담벼락을 보수하되 흙탕물을 발라 헌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마을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복에 박서방 얼굴이 요즘 아주 환해졌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우물가에서 만난 아낙네들이 농담처럼 던지는 말에 박서방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허, 그저 잠을 푹 자서 그런가 봅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어넘겼지만 가슴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소문은 또다시 바람을 타고 최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그 박서방놈 말입니다. 요즘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 부자의 집사가 쪼르르 달려와 고자질을 했습니다. 뭐가 그리 수상하단 말이냐. 최 부자가 곰방대를 물고 심드렁하게 묻자 집사는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글쎄, 그놈 얼굴이 반질반질한 게 며칠 굶은 사람 꼴이 아닙니다. 게다가 밤마다 그 집 굴뚝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읍내 건재상에서 비싼 목재를 사가는 걸 본 사람도 있답니다. 최 부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거지 같은 놈이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 호사를 누린단 말이냐? 혹시 도둑질이라도 한 거 아니냐? 최 부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번득였습니다. 그는 박서방이 병든 돼지를 데려왔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퍼부었는데도 멀쩡하게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보다 더 윤택하게 사는 것 같은 낌새가 보이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놈의 뒷조사를 좀 해봐야겠구나.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 최 부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집사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 부자는 직접 박서방의 동태를 살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 최 부자는 검은 옷을 입고 하인 한 명만 대동한 채 박서방네 집 근처로 숨어들었습니다. 박서방네 집은 마을 외곽에 떨어져 있어 인적이 드물었기에 몰래 지켜보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무너진 담장 틈으로 마당을 훔쳐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돼지가 누워 자고 있었는데 그 덩치가 황소만하여 최 부자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정녕 그때 그 비실비실하던 새끼 돼지란 말인가?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서방이 나왔습니다. 박서방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더니 헛간으로 탱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헛간에서 나온 박서방의 손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박서방이 그것을 다루는 태도는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서방은 그것을 들고 부엌 뒤쪽으로 가서 항아리 뚜껑을 여는 듯한 신협을 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미세하게 반짝이는 빛이 최 부자의 눈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게 무엇이지? 분명히 뭔가 귀한 물건 같은데 최 부자의 호기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다가 그만 발밑에 있던 마른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습니다. 우직근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는 소리에 박서방이 화들짝 놀라 그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요? 박서방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는 황급히 하인의 등을 떠밀며 담장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서방은 한참 동안 담장 쪽을 응시하다가 고양이 소리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부자는 흥분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명해. 그놈이 뭔가 보물을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 돼지랑 관련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땡전 한 푼 없는 놈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 최 부자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박서방이 도깨비 방망이라도 얻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산신령에게 금덩이라도 받은 것일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최 부자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어둠 속에서 늑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 부자는 더욱 노골적으로 박서방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시켜 박서방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박서방이 밤마다 산에 올라가 여우 홀리는 굿을 한다더라. 그 돼지는 사실 사람을 잡아먹는 요물이라더라.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순진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계속되는 소문에 점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억울했지만 자신이 나서서 해명하려다가는 오히려 황금의 비밀이 들통날까봐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박서방의 집안에는 황금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황금을 볼 때마다 기쁨보다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차라리 이 황금이 없었던 때가 마음은 더 편했는데. 그는 복돼지의 등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돼지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위로하듯 코로 주인의 손을 비비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박서방은 돼지의 눈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나에게 온 복덩이다. 내가 지혜롭게 처신하면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가 마침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 몇 명을 매수하여 박서방의 집을 급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유물을 잡아 마을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이었지만 속셈은 박서방의 집을 뒤져 숨겨둔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지. 박서방, 내 놈이 감히 내 눈을 속이려 들어? 내 놈이 가진 모든 걸 내가 가져주마. 해 진력이 되자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횃불을 준비하고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최 부자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서방의 집을 돕던 이웃 할머니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서둘러 박서방에게 달려왔습니다. 박서방, 큰일 났네. 최 부자가 사람들을 끌고 자네 집으로 오고 있어. 그 돼지를 잡아가겠다고 난리야. 할머니의 다급한 외침에 박서방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복돼지를 껴안으며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박서방은 방바닥 아래 숨겨둔 황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복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맞서지 않으면 평생 죄인처럼 쫓겨 다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박서방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빛을 빛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십시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온다면 당당하게 맞이하겠습니다. 박서방은 살인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멀리서 횃불의 행렬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박서방의 집 마당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횃불의 붉은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박서방네 낡은 초가집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타오르는 불길 소리가 뒤섞여 고요했던 산골 마을의 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소란의 중심에는 비단옷을 입고 뒷짐을 진 최 부자가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져 험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뒤로는 그에게 매수된 건장한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영문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 뒤를 따르며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살인문 앞에 버티고 서서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듯 자신의 등 뒤에 있는 헛간을 가로막았습니다. 최 부자는 박서방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팡이로 그를 가리키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이놈 박서방, 감히 내 놈이 우리 마을에 요물을 끌어들여 재앙을 부르려 하느냐. 저 돼지는 보통 돼지가 아니다. 밤마다 흉측한 소리를 내며 마을의 전기를 빨아먹는 요괴가 틀림없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없애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큰 화를 입을 것이다. 최 부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박서방과 그의 뒤편 어둠 속에 잠긴 헛간을 번갈아 쳐다보며 최 부자의 말이 정말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최 부자의 터무니없는 모함에 기가 찼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또렷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그리 섭섭하게 하십니까? 이 돼지는 제가 지난 겨울 장터에서 병들어 죽어가던 것을 데려와 자식처럼 키운 짐승일 뿐입니다. 요물이라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그동안 마을에 해를 끼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박서방의 호소에도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흥, 내 놈이 밤마다 산속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는 소문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게다가 저 돼지는 본래 내 집에서 키우던 종자 좋은 돼지였는데 내 놈이 몰래 훔쳐간 것이라는 증거도 있다. 최 부자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요물이라 하여 없애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자신의 돼지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흥분한 군중들 사이에서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최 부자의 위세에 눌려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맞아, 박서방 주제에 저렇게 큰 돼지를 키울 능력이 어디 있어?
훔친 게 틀림없어. 그러니 밤마다 숨어서 뭘 하지. 사람들의 비난 섞인 목소리가 화살처럼 박서방에게 날아들었습니다. 박서방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복돼지를 빼앗길 것이 뻔했기에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때 마을 인파를 해치고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로워 모두가 존경하는 촌장님이었습니다. 촌장님의 등장에 시끄러웠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촌장님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최 부자와 박서방을 번갈아 바라보며 엄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중에 이게 무슨 난리들인가? 최 부자, 자네는 이 돼지가 자네 것이라 주장하고 박서방은 자신이 키운 것이라 하니 말로만 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네. 짐승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니 직접 시험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촌장님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최 부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평소 좋은 사료와 먹이로 짐승들을 다루는데 도가 쉽다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박서방 같은 가난한 농부가 키운 돼지라면 자신이 내미는 기름진 먹이에 금방 혹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내 집 돼지라면 당연히 주인을 알아볼 터 내가 직접 증명해 보이지요. 최 부자는 거드름을 피우며 하인에게 눈짓을 했고 하인은 준비해온 쌀겨와 꿀을 섞은 맛있는 여물을 최 부자에게 건넸습니다. 최 부자는 헛간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거대한 몸집의 복돼지가 집단 위에 웅크리고 앉아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짐짓 다정한 목소리를 꾸며내며 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냐, 이 녀석아, 그동안 굶주렸지? 이리 오너라. 주인이 맛있는 밥을 가져왔다. 최 부자가 달콤한 냄새가 나는 여물통을 흔들며 유인하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돼지가 최 부자에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간다면 박서방은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리게 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돼지의 반응은 최 부자의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돼지는 맛있는 냄새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최 부자를 향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산짐승의 포효처럼 위협적이어서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놈이 주인을 못 알아보고 에이, 몹쓸 짐승 같으니라고. 최 부자는 화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여물통을 집어던지며 돼지에게 발길질을 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얌전하던 복돼지가 번개같이 몸을 날려 최 부자의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최 부자는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고 공교롭게도 마당 한구석에 있던 진흙 구덩이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비단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갓은 벗겨져 뒹굴었습니다. 복돼지는 넘어진 최 부자 위로 올라탈 듯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며 콧김을 뿜어댔습니다.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사람 살려, 저 요물이 사람 잡네 라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처량한지 긴장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촌장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박서방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서방 자네가 한번 해보게. 박서방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헛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아무런 먹이도 도구도 들지 않은 빈손이었습니다. 박서방이 다가가자 흥분해서 날뛰던 복돼지는 거짓말처럼 얌전해졌습니다. 박서방은 무릎을 굽히고 앉아 돼지와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복돼지야, 많이 놀랐지? 괜찮다. 이제 그만 화를 풀거라. 이리 와.
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박서방의 부름에 복돼지는 씩씩거리던 콧김을 멈추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박서방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거대한 덩치의 돼지가 마치 강아지처럼 박서방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애교를 부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서방은 더러워진 돼지의 털을 맨손으로 쓰다듬어주며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짐승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깊은 신뢰와 사랑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지, 누가 진짜 이 생명을 아끼는 사람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촌장님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으며 선언했습니다. 보아라. 짐승조차도 자기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다. 최 부자가 아무리 비싼 먹이로 유혹해도 따르지 않던 녀석이 박서방의 말 한마디에는 저토록 순한 양이 되지 않는가. 이 돼지는 박서방의 정성과 사랑으로 키운 것이 명백하다. 더 이상 억지를 부려 박서방을 괴롭힌다면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촌장님의 서슬퍼런 판결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옳소, 촌장님 말씀이 맞소. 우리가 잠시 최 부자의 말에 속았구먼하며 박서방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 망신살이 뻗친 것입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났습니다. 두고 보자. 내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겠다. 최 부자는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세우려 큰 소리를 쳤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쫓기듯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던 몽둥이든 청년들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최 부자가 사라지자 마당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서방을 의심하고 몰아세웠던 마을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서방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밤늦게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다들 놀라셨을 텐데 그냥 가지 마시고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제가 변변찮지만 요깃거리라도 대접하겠습니다. 박서방은 사람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넓은 아량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여 하나둘씩 마당의 평상에 걸터앉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부엌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음식을 꺼내왔습니다. 뽀얗게 우려낸 고깃국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그리고 잘 익은 김치와 막걸리 몇 통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박서방이 돼지의 황금똥을 팔아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마을 잔치를 위해 몰래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박서방이 그동안 품을 팔아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 생각하며 그의 정성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박서방, 우리 같은 사람들 먹이려고 이 귀한 쌀밥을. 정말 고맙네, 고마워.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이 피워지고 사람들은 둘러앉아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며 서먹했던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정말 대단해. 그 병든 돼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다니. 이웃집 아저씨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맞아, 복돼지가 박서방을 따르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다 찡하더라고. 짐승도 은혜를 갚는데 우리가 괜한 의심을 했어. 아낙네들도 맞장구를 치며 박서방에게 사과와 칭찬을 건넸습니다. 복돼지도 사람들 틈에 섞여 꼬리를 흔들며 돌아다녔습니다. 예전 같으면 더럽다고 피했을 사람들이 이제는 복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귀여워해 주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돼지에게 먹던 고구마를 나누어 주기도 했고 돼지는 꿀꿀거리며 맛있게 받아먹었습니다. 요물이라는 누명은 깨끗이 씻겨 나갔고 이제 복돼지는
마을의 귀염둥이자 복덩이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박서방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막걸리 잔을 채웠습니다. 억만금을 가진 것보다 이웃들과 웃으며 어울리는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달빛은 더욱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자의 횡포로 시작된 험악했던 밤은 박서방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정겨운 마을 잔치로 바뀌었습니다. 박서방은 사람들 몰래 복돼지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복돼지야. 네 덕분에 우리 집이 사람 냄새나는 곳이 되었구나. 오늘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꼼짝없이 당했을 텐데 정말 장하구나. 복돼지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박서방의 손등을 핥아주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손에는 박서방이 챙겨준 떡이며 고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박서방, 정말 잘 먹었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라며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텅 빈 마당에 홀로 남은 박서방은 뒷정리를 하면서도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밤 그는 단순히 누명을 벗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난 때문에 멀어졌던 이웃들의 마음을 다시 얻은 것이었기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헛간에 들어간 복돼지는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서방이 뒷정리를 마치고 들어와 보니 복돼지의 엉덩이 뒤로 또다시 황금빛 광채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인을 지키느라 고생한 대가인지 평소보다 더 크고 영롱한 황금 덩어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허허, 이 녀석, 오늘 밥값을 아주 톡톡히 하는구나. 박서방은 황금을 주워 담으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압니다. 이 황금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과 이웃과의 정이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요. 밤바람이 잦아들고 새벽이 가까워오는 시간. 박서방네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지붕 위로 쏟아지는 별빛은 마치 박서방의 앞날을 축복하듯 반짝였고 헛간에서 들려오는 복돼지의 코니는 소리는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박서방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은 날이 밝는 대로 이 황금을 팔아 마을 사람들을 위해 더 큰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그는 깊고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의 수호신이 된 복돼지와 함께하는 박서방의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소동이 지나간 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방을 대할 때마다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그의 집 앞을 지날 때면 혹여나 그가 깰까봐 발소리를 죽이곤 했습니다. 최 부자는 그날의 망신을 견디지 못하고 두문불출하며 집안에 틀어박혔고 그의 위세에 눌려 지내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박서방을 마을의 새로운 어른으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여전히 겸손하고 소탈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먼저 낡고 허름했던 초가집을 헐고 그 자리에 번듯한 기와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갈 곳 없는 이웃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튼튼한 쉼터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목수들이 불려왔고 질 좋은 소나무와 흙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공사 현장은 마을 사람들의 일터가 되었고 박서방은 그들에게 넉넉한 품치와 맛있는 새참을 제공했습니다. 박서방네 일하러 가면 쌀밥에 고깃국이 나온다네 라는 소문이 돌면서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몰려와 일을 거들었습니다. 뚝딱뚝딱 망치 소리와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잔칫집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웅장한 기와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매끄러운 기와지붕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넓은 대청마루는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길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이 가장 공을 들인 곳은 다름 아닌 복돼지의 거처였습니다. 그는 안채 바로 옆에 별채를 지어 복돼지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고 바닥에는 푹신한 비단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허허, 돼지가 사람보다 더 호강하는구먼.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지만 그 누구도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돼지가 박서방에게 그리고 이 마을에 얼마나 큰 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돼지는 새집이 마음에 드는지 하루 종일 배를 깔고 누워 꿀꿀거리며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박서방의 고가는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복돼지는 여전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어김없이 황금똥을 누었고 박서방은 그것을 팔아 마을을 위한 일에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는 읍내의 땅 투기꾼들에게 넘어갈 뻔한 마을의 논과 밭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소작농들에게 아주 적은 세경만 받거나 형편이 어려운 해에는 그마저도 받지 않고 농사를 짓게 해주었습니다. 땅은 농사 짓는 사람의 것이어야지 배불리 먹고 맘 편히 농사만 지으시게. 박서방의 따뜻한 배려에 농부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그의 가을 마을 들판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황금 물결로 출렁였습니다. 박서방의 선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서당을 지어 가난 때문에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훈장님을 모셔오고 아이들에게 책과 붓을 나누어 주며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배워야 산다. 너희가 이 마을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박서방은 틈날 때마다 서당에 들러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질 때면 박서방의 입가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흐뭇한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박서방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르며 그의 뒤를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었던 이웃집 할머니에게도 박서방은 각별한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철마다 좋은 옷과 보약을 지어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 은혜는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부디 오래오래 사셔서 제가 효도하는 것을 지켜봐 주십시오. 할머니는 박서방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 평생 자식 복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늙어서 하늘이 귀한 아들을 점지해 주셨구나. 고맙네.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어 마을에는 우서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돌보는 미풍양속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반면 욕심쟁이 최 부자의 집안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만 갔습니다. 소작농들이 모두 박서방네 땅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최 부자의 넓은 땅은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무리하게 버려놓은 사업마저 실패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최 부자는 박서방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박서방, 아니 박대인, 내 눈이 어두워 자네를 알아보지 못하고 몹쓸 짓을 했네. 부디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하게. 박서방은 그런 최 부자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지난 일은 다 잊으십시오. 이제라도 서로 돕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서방은 최 부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박서방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더욱 온화하고 깊이 있어져 마치 신선과 같은 풍모를 풍겼습니다. 복돼지 역시 늙어 이제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워했지만 여전히 박서방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돼지를 금돈 할배라 부르며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기고 깎듯이 모셨습니다. 아이들은 돼지의 등에 올라타 놀았고 돼지는 귀찮은 기색 없이 아이들의 장난을 다 받아주곤 했습니다. 박서방네 집 사랑방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는 물론이고 고민이 있는 마을 사람들 누구나 편하게 들러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들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어주며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법이지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그 기쁨이 2배가 되어 돌아온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삶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박서방의 덕담을 들으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어 돌아갔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추수를 끝낸 들판은 고요했고 서쪽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마당의 평상에 앉아 늙은 복돼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돼지의 숨소리는 새근싸근 규칙적이었고 따뜻한 체온이 박서방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참 먼 길을 걸어왔구나. 그 추운 겨울 장터에서 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박서방은 지그시 눈을 감고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었지만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던 그 치열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하늘 높이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며 세상을 은은한 달빛으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문득 돼지가 더 이상 황금똥을 누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황금똥이 멈춘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박서방은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황금보다 더 귀한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웃으며 인사하는 이웃들, 건강하게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을 풍경. 이 모든 것이야말로 복돼지가 가져다 준 진정한 기적이자 보물이었습니다. 황금은 그저 거들었을 뿐 기적을 완성한 것은 박서방의 착한 마음씨였습니다. 박서방은 돼지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복돼지야, 고맙다. 너는 나에게 단순히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었어.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외로운 농부로 살았을지도 모른다.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늙은 돼지는 알아들었다는 듯이 박서방의 손을 핥으며 꿀꿀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저도 주인님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을 초월한 두 생명의 깊은 교감은 달빛 아래서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밤바람이 쌀쌀해지자 박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꾸나. 밤이 깊었다. 그는 힘겹게 일어나는 돼지를 부축하여 별채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방으로 들어와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풀벌레 우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뒷산에 올라 단풍 구경을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김 서방네가 빚은 막걸리 맛이 어떨지, 이 서방네 아이들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박서방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도록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욕심 없는 순수한 바람이 되어 밤하늘의 별들에게 닿았습니다. 그는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편안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충만함이 그를 깊은 잠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예리하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첩첩산 중 작은 마을, 비바람이 불던 초가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따뜻한 기와집 아래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병든 돼지를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었던 한 농부의 작은 용기가 온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넉넉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삶에도 어딘가에 숨겨진 황금똥 같은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기적은 욕심을 부리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고 박서방처럼 작고 여린 것들을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지요. 지금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세상이 고요히 잠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고단했던 여러분의 마음에도 박서방네 기와집처럼 넉넉하고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오늘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언젠가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복덩이가 되어 여러분의 품으로 굴러 들어올지 말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신한 이불 속에서 황금빛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달빛이 비추는 마을, 새근사근 잠든 복돼지와 인자한 미소를 띤 채 잠든 박서방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바람도 쉬어가고 별들도 내려와 구경하는 그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야기 속의 행복한 기운이 여러분의 꿈속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주 깊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